텀블러에다가 커피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홀짝홀짝 이렇게 물처럼 마시거든요. 이렇게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가 과연 우리 건강에 득이 될지 네. 실이 될지 요거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발암 물질이냐 항암 물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커피 콩을 이렇게 막 볶잖아요. 볶으면은 타니까 여기서 발암 물질이 막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그게 네. 이제 로스팅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고기를 이렇게 까맣게 익히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발암물질이라는 걸 알고 있기 안 좋다고 때문에 하죠. 예, 커피도 까맣게 볶으면 나쁠 거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과거에 네.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고 커피에 까맣게 볶은 성분은 오히려 항산화,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검은 간장이라든가 아니면 흑마늘 이런 것들이 항산화 효과를 낸다는 거와 비슷한 그런 기전인데요. 커피에 있는 그런 까만색을 나타내는 거는 멜라노이드라고 해서 그 네. 성분들이 항산화 항암 효과를 내고요. 특히 커피에는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죠. 커피에 있는 거는 특히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가 확산하는 걸 막는 데 작용을 해요. 암세포를 이렇게 더 많이 만드는 거 하는 그런 단백질을 딱 막아주기 때문에 암세포 확산을 막는다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간암 발생 또 간경화 이런 것들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항산화, 항암, 암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커피하면 이제 카페인 이렇게 떠올렸는데 앞으로는 클로로겐산도 좀 네. 기억을 해야겠고요. 그다음 심장에는 어떨까요? 자, 알아봅니다. 심장에 커피가 무리가 된다. 아니다. 심혈관 질환을 오히려 예방한다. 일단 마시면 헷갈린다. 두근두근거리잖아요. 맞아. 맞아.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은 커피를 한 모금만 마셔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맞아. 잠을 못 잠도 자무시는 못 자. 분들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심장에 무리가 가서 그런 거죠, 교수님? 네. 꼭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페인 성분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게 된다면 지금 말씀 주셨던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뇨작용 같은 불편감을 호소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이제 카페인이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교감신경 대비 부교감신경 계열이 조금 많이 억제돼서 생기는 그런 일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단순히 심장 질환에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클로로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압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당뇨병 같은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 있는데요. 네.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뭐 당뇨 예방이라든지 비만 예방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질환별로 커피를 조금 가려서 종류별로 나눠서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따져서 커피를 선택해야 되는데 혈관 질환이 고민이신 분들은 어떤 맛 커피를 선택하면 좋을까? 제가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볼까요? 네. 단맛, 신맛, 쓴맛, 고소한 맛 중에서 혈관 질환 있는 분들은 어떤 맛이 더 좋을까요? 저는 산미가 있는 커피 좋아합니다. 아, 본인이 좋아하는 거 말고 혈관에 좋은 거. 아니, 산미가 있는 커피. 신맛 아닐까요? 신맛? 신맛. 네. 아, 왠지 좀 상큼하고. 상큼하고 뭔가 해야지. 몸을 네. 정화해줄 것 같아요. 그런 그럴싸한데요. 느낌. 예. 네. 어떨까요, 교수님? 이상열 교수님. 예, 저는 둘 다 그러니까 1번, 2번 둘 다 좋은 맛의 커피라고 저는 단맛과 얘기를 신맛. 할 수 있을 것 단맛, 같아요. 신맛. 네, 쓴맛하고 고소한 맛은 좀 아닌 것 같고 앞에 있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뭐 박민성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클로로겐산 같은 우리 유익한 물질이 커피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로스팅을 하면서 좀 파괴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많이 하면 많아질수록 이제 색깔이 짙어지고 까매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클로로겐산 같은 그 유익한 폴리페놀을 좀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쓴맛이 있는 그런 커피보다는 로스팅이 조금 덜 된, 그러니까 뭐 신맛이라든지 단맛, 그러니까 이건 커피 믹스의 단맛이 아니라 커피 콩 자체가 갖고 있는 본연의 단맛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단맛이 있는 그런 커피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단맛이라 그래서 바닐라 라떼를 마시려고 사탕 넣어가지고 막. 예. 커피 본연의 단맛이나 신맛, 요즘 또 커피 원두의 맛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골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커피 관련 퀴즈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다음 중 혈관 건강에 좋은 커피는 무엇일까요? 1번 커피 믹스, 2번 아메리카노, 3번 라떼, 4번 드립커피, 5번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근데 커피 믹스는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지. 안 좋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2번부터 4번까지는 물이나 우유가 섞여서 네. 좀 이게 항산화 성분에 좀 희석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마지막에 에스프레소. 진한 커피 거. 원액. 커피 괜찮지 않을까요? 네, 커피 원액을 먹어요. 원액을 먹어야 된다. 네, 첨가하지 않고. 박민성 교수님.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드리는데 이제 정답은 드립 커피입니다. 아쉽게도. 드립 커피. 실제적으로 커피는 거기에 크레마라고 해서 거품 성분 있잖아요. 커피의 향미를 나타내는 성분이요. 네. 그 성분이 있어서 이제 더 좋은 커피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크레마라는 성분에 크레마. 있는 식물성 지방이 몸에 들어가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또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크레마가 좀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필터에 좀 제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드립 커피를 드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반전된 얘기를 반전. 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크레마가 반대로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크레마인데 그렇게 정반대가 된다고요? 예, 뭐 일부 질환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바로 만성 간질 환자한테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커피가 사실 뭐 국립암센터라든지 공식력 있는 기관, 그러니까 간암학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낸 임상 진료 지침에 유일하게 간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료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등재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 그 관련된 성분이 아까 조금 전에 박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식물성 지방산 중에 하나인 카와일 성분입니다. 이 카와일이라는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간세포의 섬유화라든지 염증 반응을 막아주기 때문에 만성간질환의 진행이라든지 악화에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크레마가 풍부한 음료를 드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혈당이 고민이신 분들은 단맛이나 신맛 커피를 또 기름을 좀 제거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크레마가 제거되어 있는 드립 커피를 네. 간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반대로 크레마가 풍부한 에스프레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 역시 커피는 알고 먹어야 제맛이네요. 그러니까요. 커피의 세계가 정말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거예요. 커피 중독 위험하다. 아니다, 위험하지 않다. 저도 이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점점 늘어가지고 한두 잔이 서너 잔 되고 그게 또 대여섯 잔이 되고 맞아요. 이렇게 커피를 물처럼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거는 커피를 끊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커피를 끊어보시면 저희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이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아무래도 커피에 중독됐을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요. 다른 것과는 좀 달리 술이나 담배, 뭐 마약 이런 것들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예. 그걸 끊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뭐 손이 흔들린다든가 뭐 다양한 증상이 금단 나타나기 증상.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끊기가 굉장히 어렵고 남들한테도 피해를 주게 되죠. 그쵸.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커피는 쾌락 중추를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끊는 거에 있어서 처음에 신체적으로 조금 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네. 그때 약간 근력 운동을 한다든가 뭔가 단 거를 드신다든가 이런 걸로 이제 해결을 하시면 충분히 다시 커피 없이 지내시는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커피를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맞아. 피로감이나 졸음이 와가지고 맞아. 각성시키려고 커피를 마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안 되는 걸까요, 교수님? 네, 뭐 저희가 이제 각성이 필요한 그 순간에 잠깐 드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네. 이제 각성을 지속적으로 커피를 통해서 하시게 된다면 사실 몸에 꼭 필요한 게 안 들어가는 순간을 만들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끊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 두통 생기는 게 있어서 예전에 월화수목금에 커피 드시다가 일요일에 안 드시면 할러데이 헤데이크라고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머리가 진짜 아파요. 네, 그래서 주말에 그런 머리가 진단명이 아파요.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뺐을 때 그런 증상이 있을 정도가 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긴 하고요. 그렇구나. 사실은 커피가 저희 몸에서는 원래 이제 힘을 만들어내는 ATP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이
이 네. 깨어지면 네. 아데노신이라는 게 분비가 되어 힘을 썼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풀어야 할 때는 근데 이제 커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혈액이나 바깥으로 나오는 것만 막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모아두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커피가 없어지고 각성이 좀 떨어지는 순간이 되면 확 나와서 오히려 더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각성제로 생각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커피를 드시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열량이 부족한 거 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 거를 그냥 그거에 이제 마스킹을 해서 지나가면서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일정한 식사나 뭐 이런 걸 지키시면서 약간씩 커피를 드시는 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진짜 저도 방송 전에 꼭 커피를 챙겨 마셔요. 이 방송 때문에 진짜 커피를 줄이거나 끊을 수가 없는데 요거 이제 건강하게 마시는 정도의 적정량 어느 정도로 마셔야 될까요? 네, 식약처에서 하루 카페인 허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네. 400mg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이런 정도의 지금 그림에 보시는 이런 커피 머그잔에 있는 커피 정도가 보통 200mg 정도 있으니까 한 2잔 정도. 2잔 정도. 네, 그리고 캔커피가 한 100mg 정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흔히 이제 어르신들 잘 드시는 믹스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는 70mg 정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보통 그런 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에너지 음료라든가 또 다른 각성 음료 드시는 것들도 있고 네. 녹차에도 있고 이제 진통제 같은 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전하게 드시자면 조금 작은 머그컵에 2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보다 진짜 더 먹는데 나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섭취하는 다른 데서 오는 카페인도 있다는 거 꼭 그러니까요. 기억하셨으면 네. 좋겠고요.